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가 시장을 이끌면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와 달리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코로나의 재확산과 또 임박한 미국의 테이퍼링에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글로벌 증시 대부분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유가는 수요 감소 우려에 대한 감소 우려가 지속되면서 6거래일 연속 내리며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골드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으며 온스당 1,783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1호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 전에 미리미리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일주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저번 주에 나오고 또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쉽게 그리고 재밌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요. 오늘부터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 강의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풀어드리면 EBS 교육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EBS 방송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에서 좀 더 뭔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지난주에 살짝 이 맛보기 차트 강의를 해주셨었죠. 이 추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 대망의 첫 번째 차트 강의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골드만삭스가 3분기 미 GDP 성장률 전망을 9%에서 5.5%로 낮추며 경계감이 높아졌습니다. 골드는 테이퍼링 우려에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강달러와 EIA 원유 재고량 증가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달러 인덱스에 유로화가 절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나스닥 현재 시세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75% 오른 15,0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 시황 분석에 좀 집중을 했더라면 이 금요일에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기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차트 강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추세선도 그려보고 또 적절한 진입 포인트라든지 자리값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추세선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또 노란톡으로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왜 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PPT 잠깐 한번 먼저 열어다 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 오늘 기초 강의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정말 자료가 방대합니다. 정말 방대한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어 대학교를 학교를 간다 그러면 60개 외국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 전공 과목 하나 하듯이 정말 많은 자료 중에 정말 필요한 거 딱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풀어드릴 거고, 자, 오늘부터 할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뭔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제가 차츰차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은 뭐냐, 기본적 분석이 뭐냐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자, 오일이 지금 현재 수양일 말씀드린다 그러면 오일이 지금 현재 소비자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위축됨으로써 소비 생산에 따른 악화를 가면서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기업이 실적이 낮아지면서 이제 기업에서 원유를 작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항공, 운송 등등의 이제 유류가 작게 쓰게 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순환고리를 타면서 어떻게 된다? 오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잭슨홀에서 발표치가 일어나서 9월 달부터 발표가 하게 되면 11월 달에 시행할 수 있다. 그 이후로 지금 달러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시황을 보고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차트죠. 차트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차트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 타이밍을 빨리 잡기 위해서 모든 매매란 그렇잖아요.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려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만 보면 그러니까 증시, 주식 하시는 분들 기본적 분석에 많이 집중을 하시죠. 아, 지금 어느 기업이 좋다더라. 언제? 몰라. 지금? 근데 지금 사. 그러면 한 달, 열흘 정도는 물려 있어야 되죠. 한참 내려가고 나면 어떨 때는 한 1년도 물려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격은 시장의 모든 것에 반영을 하고 있다. 차트 안에 모든 시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를 찾아서 미래에 나올 추세를 잡아내간다라고 예측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기술적 분석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추세 분석. 추세를 분석해서 한 방향으로 추세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이 추세의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분석. 추세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드 앤 숄더라든가 아니면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서 깃대형도 있고요. 삼각 수렴 패턴도 있고, 모든 추세에서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오고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활용 값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진입가에 대해서 포인트 값을 잡아내는 방법까지도 앞으로 교육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좀 기다리시면 기초부터 차츰차츰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 강도. 현재 차트가 가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여서, 가매수 구간이라면 매수 구간이 꽉 찼으니 내려가야 되는 구간, 단기 조정 구간이 언제쯤 나오겠느냐? 지금이냐?
앞으로 얼마나 지나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장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MACD, RXI, 스토캐스트 등의 지표값, 기술적 지표 있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또한 제가 기술적 지표 시간에 다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리적 분석이라는 건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을 해서 그 반영값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가겠지라고 얘기하고 매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는 분이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분들은 이런 심리적 분석으로 좀 많이 들어가요.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많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지만 심리적 분석으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아, 내려갈 거야. 언젠가는. 우리는 언젠가는 했다가는 계좌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전혀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방법이고 얘와 시장 구조 분석 이런 애들은 좀 어렵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라고 해서 시장 구조 분석이라는 건 파동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1, 2, 1, 2, 3파의 조정 2파 그리고 1파의 마감. 조정 후 다시 상승 1파, 2파라고 나눌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하나의 시장 구조 분석인데 엘리엇 파동 분석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매일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확실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하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는 이제 사용을 하되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시장 기술적 분석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모든 차트를 봤을 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되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술적 분석을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일 이제 기본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봄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관적으로 보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이에요. 객관화시키는 거. 상대방의 내가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다른 사람이 차트를 보는 관점으로 차트를 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맥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그 부분에서 그거를 내가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기술적 분석 한계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보려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객관화만 시킬 수 있다면 객관화만 시킬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을 배움으로 해서 객관화만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투자함에 있어서 꼭 성공할 수 있다. 저 또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게 어렵냐면은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매수를 잡았는데 올라간다고 매수를 잡았는데 내려간단 말이에요. 차트가 쫙 내려가면 차트가 보고 있으면 항상 딱 보이는 게 이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물린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차트를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렸을 때는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심리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됐고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게 추세선 강의입니다. 추세선 강의고 제가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추세선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술적 분석의 제일 기초입니다. 뼈대. 모든 것은 추세에서 나온다. 파동도 추세에서 나오고요. 엘리엇 파동 역시 심리적 구조 분석도 추세에서 나오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첫 시간으로 추세선 긋기를 할 거예요. 추세선 긋기. 추세선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통 매매할 때 원칙을 지켜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 기준 안에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준. 추세선을 때 그 기준 안에 부합되었을 때 그 부합된 기준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기준에서 내가 진입자리가 기준이 정확하게 잡혔으면 그 기준 안에서 몇 틱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원칙을 잡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절대 물리지 않고 수익률은 최대한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추세선 긋기 하고 나면 강의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지지와 저항. 이 지지와 저항이 추세선 긋기에서 꽃이에요. 꽃. 추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 자리를 잡아내는 겁니다. 요 자리. 어디서 내려가던 것이 멈춰서 다시 상승을 하겠느냐. 그리고 돌파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면 최소한의 손절을 가지고 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지와 저항이 얘기해 주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세선 긋기 먼저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 돌파와 이탈과 같이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 거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추세선 강의입니다.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세 가지로 나눠요. 추세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옆으로 기는 거. 그리고 옆으로 기물에서 돌파와 이탈. 추세의 전환이 나오고 횡보에서의 추세의 전환이 나오면서 진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상하방 추세선에서는요, 상승 추세선에서 나오는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시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 거고, 거꾸로 하락 추세에서는 내려갈 때 이 부분이 저항이 되는 것이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리고 횡보 추세선에서 상승, 하락의 기준값을 잡았을 때 위에는 저항이라고 일컬 명칭을 쓰고요. 밑에는 지지받는다라는 명칭을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 돌파하지 넘어가지 못하는 추세를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하락에서 떨어지는 추세선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을, 이 구간을 우리는 지지받았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다. 그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추세선은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고요. 쉽지 않나요? 되게 쉽죠?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쉽게 느껴지네요. 쉬운 거라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해하기에는 쉬운 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기초부터.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해외 선물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기 근데 단단해야지. 기초가 탄탄해야지 나중에 패턴 분석이 들어가고 재밌는 시간이 많겠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표, 기술적 분석의 지표값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수익률을 내가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치고 있던 부분에서 내가 탁 잡았을 시 그때부터 반등을 바로 올라가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저번 시간에 그때 나스닥 그때 제가 지점 포인트 잡아드릴 때 딱 그 자리에서 반등 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재밌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세 전환이라는 건데, 추세가 지지를 받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추세가 이탈하면서 지지가 무너지면서 매도를 볼 수 있는 추세 전환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 포인트를 잡아내는 끝 포인트가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추세에서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상승 추세도 기준선, 그리고 횡보 추세도 마찬가지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상하방으로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자, 횡보 추세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차트 그림 값이 사실은 밑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가 횡보를 가지고 중심가 횡보를 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추세에서 횡보라는 게 추세에서 수렴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많은 매매자들이, 매매하시는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 횡보 구간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그 교육이 조금 더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듣게 되면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이나 삼각 수렴 패턴 뭐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잡아내는 방법을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면 이 구간에서 행보가 올라왔다가 어느 구간으로 가겠느냐, 어느 구간에 돌파값을 주겠느냐. 이게 행보입니다. 행보는 모든 추세에서 중심, 그리고 하락, 중심, 상단에 3번 이상의 행보 구간이 나와요. 그 구간에서 추세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실컷 열심히 수익 내고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고점에서 탁 잡고 매도구나 했을 때 밑에서 수익 난 거를 위로 다시 다 물려서 손실 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보 구간에 대한 수렴 부분, 행보 구간의 수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기술적 분석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저는 3번의 기준선을 잡습니다. 3번의 기준선. 첫 번째 기준선이 나오고 두 번째 기준선이 나온 후에 3번째 추세의 기준선. 대추세선, 소추세선, 추세 전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대추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소추세, 작은 추세, 그리고 마지막 추세는 추세 전환선입니다. 이 3가지 이상의 선은 잘 긋지 않는다. 왜? 추세선이라는 것을 계속 긋다 보면 한도 끝이 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차트로 한번 먼저 넘어가 봐드릴게요. 차트를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차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첫 번째 대추세와 그리고 두 번째 소추세. 그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전환 추세입니다, 여러분. 요 3개의 선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요 구간에서 15,063 요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세가 꺾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보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15,040 이하의 지지값을 무너뜨린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파동의 모양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되돌림 왔을 때 요만큼의 지지값을 줄 수 있다. 추세선 걷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추세선 걷는 거는 기준만 잡으면 정말 쉽습니다. 요 추세를 이렇게 수많은 캔들을 가지고 이 추세들을 다 일일이 걷는다면 추세선 모양이 부채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추세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제일 저점과 그리고 제일 고점, 현재. 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의 추세선은 이미 다 나왔죠.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에서 지금부터 분석이잖아요. 지금부터 분석. 자, 원래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는 틱 차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분석하는 차트예요. 뭐부터 보느냐? 일봉부터. 자, 일봉부터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줄 끊는 것만. 근데 마스터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선을 그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 긋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냥 그 차트가 없는 구간에도 대추세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으시길래 그건 어떻게 하면 그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요. 네. 이 지금 제가 오늘 좀 더 여러분들한테 추세선을 좀 착착 끄면서 제가 차트에서는 굉장히 차린이 아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네, 기술적 신생아 분석이라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 기술적 분석은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기술적 분석을 네. 제가 생각해도 있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 대한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법은?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네. 어떤 기술이든 배워야지만 쓸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전적 그렇죠. 정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 분석이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해 준 것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심리적 분석이랑 다른 네. 점이 그런 것이다고. 네. 해서 이제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꼭 필요한데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이게 처음에 이게 들었을 때는 쉽다가도 차트만 켜서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면 어렵네요. 이게 다들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면 있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에 나눠서 교육을 해요. 네. 그 시향을 가지고 차트 분석값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서 진입과 어느 자리에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풀어드리는데 보통 분들은 다들 얘기하는 게 나랑 같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된대요. 네. 아, 맞네. 와, 신기하네. 와, 멋있네. 수익이네. 좋네. 근데 본인이 딱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놀란 게 이 기술적 분석을 공중파 TV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게 난 놀라워요. 진짜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가 정말 대단한 프로다. 그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어디에서 여러분 제가 잘났다가는 아니고 네네. 이렇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네, 기술적 네. 분석만을 이제 꼼꼼하게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그렇죠. 거니까요. 추세선 긋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한번 더. 저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바닥, 저점입니다. 저점. 그리고 중심가, 그리고 고점이었죠. 고점인데 네. 이미 되돌림을 하고 추세를 상방을 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손절을 잡았어야 돼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이미 손절을 잡았어야 됩니다. 15,066포인트 넘어가는 동시에 손절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4, 5포인트밖에 안 되죠.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잡지 말라는 이유가 넘어가 버렸으니 이상은 더 이상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 추세선이 안 그어지더라고요. 이게 설정 값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말 잘 됐거든요. 컴퓨터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번 주가 여러분들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말을 안 이렇게 듣습니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받쳐줘야 기술적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네요. 제가 안 되네요. 네. 1시간을 계속 뜯어서 복구하고 다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네. 바닥에서 첫 번째 나오는 추세선, 입니다. 이렇게 그어보시면 밑에 첫 번째 추세선이 나오죠, 여러분. 네. 요 구간입니다. 요 부분을 그었을 때 끝점입니다. 끝까지가 대추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네. 요 추세가 부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변곡점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이은 선인가요? 요 선이죠. 첫 번째 눌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첫 번째 눌린 구간, 그리고 소추세 두 번째 어디서? 두 번째 지지 라인에서 한 번 더 찾으세요. 어느 구간? 아. 추세선을 닿았을 때 요 구간. 요게 소추세입니다, 여러분. 네. 소추세. 그리고 나면 마지막 어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어느 구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여기서 얘가 아까는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이탈이 나오고 다시 되돌림의 돌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한 파동이 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겠다는 걸 잡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짧게 손절을 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하는 말로 얼른 도망 나와야 돼요. 얼른 도망 나오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이탈 다시 조정을 줄 때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추세선 부분이 이제는 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탈을 잡은 요 구간이 다시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요 부분이 부러져서 이탈이 된다면, 그리고 저점을 눌러준다면, 밑으로 하회한다면,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매수 장세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저점은 저점 높아지는 거죠. 같이 따라서. 요 구간이 저점을 이탈시킨다면 전 저점을 이탈시킨다면 조정을 되돌림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서 추세선의 저항대에 맞고 다시 빠질 수 있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게 추세선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구간이 부러진다면, 요 구간이 무너진다면 정고점을 최소한 이탈이라도 시켜준다면 우리는 되돌림했을 때 매도 구간을 한 번 더 잡는다라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준을 잡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선은 한 번, 두 번, 전환선에서 마지막 한 번. 그리고 나면 기다리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맞고 빠져서 내려왔으나 다시 반등을 쳤을 때 고점을 이탈하는 고점을 행보 구간을 가졌죠, 여러분. 그죠? 행보를 가지면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 겁니다. 차트 분석은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값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고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나는 매수를 따라서 올라가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여기 기술적 분석의 기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고 응용이 되고 모든 많은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밑에 지표들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좀 배우고요. 기술적 지표를 좀 배워서 힘을 좀 더 합친다 그러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기초인 추세선 긋는 것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을 수만 있다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돌파값에서 지지값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추세를 가지고 상승으로 진입 구간이 잡히는 거죠. 이런 진입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겁니다. 이 추세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진입 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만 딱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조금 줄 끊는 연습을 몇 번 더 해보시고 열심히 배워보신다면 나중에 패턴이죠. 삼각 패턴,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한 확인값의 돌파값을 가지고 추세를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여러분들은 이어나갈 수 있다. 수익률이 크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손절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추세선 매매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입과 청산이에요. 진입과 청산. 진입점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청산 구간도 캐치해낼 수 있다. 어떻게? 현재 올라간 만큼에 대한 여러분들 눌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쳤을 때 현재 구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현재 구간이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치를 뽑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N자 상승 마디라는 거예요. 1차 마디값. 거기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치와 최종 목표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상승 추세죠. 그죠? 그렇다면 하락 추세는 어떻게 잡느냐? 뒤집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도 첫 번째 나왔던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고요. 두 번째 대추세에서 나오는 소추세 이어주시고 마지막 전환 추세에서 돌파값이 나온다면 지금처럼 눌렀을 때 혹은 돌파한 이 가격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 그러면 최소한의 손절값으로 최대한의 수익률을 왜?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되고요. 넘어간다면 이 추세의 저항대를 보러 갈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요 부분에서 넘어가고 나서 이제는 다시 시작이다. 왜? 변곡이니까. 이제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뀐 만큼 전환. 이 정고점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준값을 가지고 우리는 또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안에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파동을 이렇게 칠 겁니다. 그거를 추세선과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 원칙을 넣어서 매매를 한다면 투자가 있어서 무섭지 않은, 그리고 조금은 힘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개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내용이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차트 잘 모르고 차트 어린이, 차린이지만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차트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린이에서 차트 어른, 차른이가 될 때까지 저희 골드도치 마스터님을 믿고 열심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저희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추세선 긋는 거 알면 바로바로 매수, 매도 타점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자, 추세선 긋는 걸 알면 네. 매도, 매수 타점을 알 수가 있냐가 아니라 매도, 매수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에서 나오는, 다음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 돌파 이탈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잡아낼 거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지지, 바닥에서 딱 내려와서 반등 치고 있는 바닥권,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돌파, 천장이 어딘지, 천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추세선에서 나오는 지지저항. 지지저항은 4가지 방법으로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 또 습득이 된다 그러면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 값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지금도 차트가,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보신다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0틱을 열고 보시면,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죠. 현재 우리가 봤던 게 어디입니까? 추세 전환선을 마지막 선이라고 그랬죠. 네. 추세 전환선을 무너뜨리고 되돌아왔을 때 우리는 매도 구간에 지금이라고 잡습니다. 지금. 아,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요? 이탈하고 돌아왔을 때 1차, 2차에 대한 매도의 가격대를 잡아내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이 우리는 이 구간만 무너진다면 나는 오늘 계속적인 하락 구간을 잡아가겠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추세선이 매매에서 제일 기준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세선 긋는 것을 알면 바로 매수, 매도 타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뽀로로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차트 추세선은 후행적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로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후행적. 후행성 차트 기술적 분석은
이동평균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추세선, 유일하게 우리가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선행지표, 선행으로 알 수 있는 건 추세선과 그리고 하나 더 끼워준다 그러면 일목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행지표라고 쓰는 겁니다. 정말로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차트 한번 보시면 네. 1차 파동과 2차 파동의 추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여러분 줄 하나가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추세선, 트렌드, 현재 트렌드는 상승이다. 현재 트렌드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의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이 상승 트렌드는 이 추세선 라인에 따라서 계속 간다입니다. 그러면 선행지표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게 명쾌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맞습니다. 선행지표. 네, 후행적 지표가 아니라 그 미리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적 지표로 그렇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동평균선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1선이라 그러면 11의 종가, 시가, 종가의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이동평균선 11선이 하락, 꺾여서 내려간다 그러면 50%대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긴 거죠. 네. 평균값이. 그래서 꺾여서 하락, 데드 크로스가 나고 매도가 꺾이는다. 후행이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격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행 지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가겠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선은 우리가 선행 지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아, 네. 네. 선행 지표다라고 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수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추세선을 HTS에서 어떻게 찾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추세선을 어떻게 찾나요? 저는 대신 차트를 씁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HTS는 잘 쓸 줄 몰라요. 그 옆에 보시면 네. 툴바가 있습니다. 네, HTS별로 다르겠지만 네. 이게 서브 툴바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서브 툴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구가 있습니다. 서브 도구. 거기에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추세선이 그려질 겁니다. 제가 지금 추세선을 여러분들 잡아드려야 되는데 뭔가에 대한 설정값이 안 풀립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가 적용이 돼야 되면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제대로 된 정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줄을 좀 막 그으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수정해가 오겠습니다. 네. 네, 도구 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HTS에서 모든 HTS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도구 한번 탭 찾아보십시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인생한방님 질문 만나볼게요. 국내 증시, 미증시 하락 중인데 금이나 달러 담아봐도 될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 지금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골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골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해지 수단으로 해지 수단으로 많이 사용한다. 어디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골드의 수급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현재 올라가고 있었다입니다. 예전에 저번 주에 달러 상승을 올라오면 골드는 하락한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번 주부터 아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 1600선을 가면 1700대 무너지면 여러분 한번 매수로 다시 잡아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안전자산은 달러, 엔화 두 가지를 제일 크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채권, 미채권도 같이 있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안전자산이고요. 달러는 지금 현재 뭐 원자재 가격 폭등과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사람들 고용에 대한 월급이죠. 월급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골드를 지금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더 유지되고 그리고 잭슨홀에서 어떠한 발표치 지금 잭슨홀에서 이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고 잭슨홀에서 여러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올 한해 저도 나올 때마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뭐 기본적 분석을 해드릴 때 여러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11월 달 올 한해 지금 11월,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잭슨홀은 다음 주에 있는 건 아닌가요? 이번 달에 잭슨홀 회의를 갖고 네. 9월 달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발표를 9월 달에 하고 시행을 11월 달에 할 확률이 높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토파일럿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년 잡을 겁니다. 매달 100씩 빠져나가는 12개월을 잡을 확률이 크다라고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걔는 얘기했는데 골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180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1700과 1800선에서의 보합권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담는다. 조금 늦지 않았나. 조금 불안하다라는 판단은 왜? 정말 큰 게 하나 이번 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 나서 어떻게 될지. 원래 테이퍼링 전에 모든 주가가 한번 요동을 칩니다. 선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테이퍼링 발표하고 나면 주가는 그렇게 출렁이지 않을 겁니다. 2014년도에도 그랬고요. 환율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환율을 1,086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현재 8월 달까지 지금 8% 올라갔어요. 8%. 거기에 다른 요인으로 달러의 상승으로 찾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냥 달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굳이 꼭 테이퍼링만 때문은 아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제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는 것은 굳이 테이퍼링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는 답이 아닐까. 지금 시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따라가는 게 그리고 테이퍼링 하기 전에 주가는 한번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게 이번 주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사실 요동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산 쓰고 다니세요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우산을 쓰세요. 겁먹지 마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베팅을 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베팅을 하시면 된다. 단 절대 손절을 잡으셔야 된다. 꼭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한 달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동 클 거다. 7월 달에 힘들었고 8월 달 더 힘들 거다.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 말고는 해드릴 말이 없어. 지금 당장 여러분 큰 하락폭을 가져올 겁니다. 그 누구도 얘기 안 하죠. 조정을 줄 겁니다. 근데 지금 1500선에서 계속 오늘 하루는 내려가고 하루는 올라가고 유럽장에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까지 내려갔다가 미장에 다 끌어올리고 골병 드는 거죠. 네, 아시아 증시도 또 다 안 좋더라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 3대 지수는 지리학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타이푼인가? 지금 태풍이요? 아니 지금 이제 정권 대통령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아, 탈레반이죠. 네네. 탈레반 사태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 중국이 지리학적 요인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많이 안 좋다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지금 핵이다. 왜? 허건을 때려 패잖아요. 지금 미국과 서양 국가에서 중국에서 지금 증시에서 돈을 빼가는 게 천문학적으로 빼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콩 항생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분석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술적 분석부터 상담까지 마스터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또 이번 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기술적 분석, 지금 기초 부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 통해서 다양한 해외 투자 팁 들려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 해외 선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